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러시아 생각지도 못한 복병 만나 전쟁 패배 확실시되다. 러시아 군 내부에서 중국 때문에 전쟁치게 생겼다는 상황. 영국 대표 언론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인권활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츠키는 FSB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2000쪽의 분량의 보고서와 서한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FSB는 소련 시절 국가보안위원회 KGB 후신 기관인 러시아의 정보기관입니다. 푸틴이 전직 KGB 출신 요원으로 알려져 있죠. 해당 문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군 전사자가 이미 1만 명을 넘었을 수 있지만 러시아군 주요 부서와 통신이 끊긴 탓에 러시아 정부조차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자국군 사망자 498명은 완전한 허구이며 조작된 발표인 것이죠. 우크라이나 군사령부는 24일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사망자는 11,000명 이상이며 러시아 전차 285대와 항공기 44대, 헬기 48대 등 2,000여 대의 무기와 군사장비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FSB 보고서를 확보한 오세츠키는 이 문건을 현직 요원과 전직 요원 2명에게 보여주었고 동료에 의해 작성된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푸틴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투입한 체친군이 역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저지당하면서 체친군과 러시아군의 갈등도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되어도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최소 50만 명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저항에 고전하면서 기세에서 크게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영국 BBC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평가입니다. 블링컨은 이번 전쟁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끈질긴 저항이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했죠. 군사 전문가들은 11차에 들어선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3월부터 러시아 일대가 늪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흙이 좀 젖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늪이나 다름없게 되므로 자동차는 물론 무한궤도를 장착한 군용 전차나 장갑차조차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독소전 당시 소련에게 반격의 기회를 준 것으로 유명한 라스푸티차는 2022년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공격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고 반대로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판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스푸티차로 인한 러시아의 형편없는 보급 능력이 어우러져 전쟁 지속 능력이 갈수록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T-72 전차나 T-80 같은 전차를 비롯한 군장비들이 진흙벌에 잠긴 상태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인양되거나 우크라이나 군에 노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이 묶인 상태임을 알 수 있죠. 개전 초기에는 라스푸티차가 현재 전황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푸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라스푸티차가 러시아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익숙한 현상인 만큼 러시아군의 장비는 이에 대비되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많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기갑 차량은 고르지 못한 땅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침공에서 러시아군의 목표는 빠르게 키이우를 함락시킨 후 우크라이나의 친러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기에 이동 전략 역시 주요 도로를 통해 급속 전진한 후 속전속결 일주일 내로 주요 대도시를 점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장의 상황은 러시아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순순히 항복할 것이라 여겼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결사항전을 벌이며 저항하고 있고 방관하리라 여겼던 서방 진영은 러시아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러시아군이 보유한 기갑 차량들이 40년이 지나도록 개량조차 되지 않은 T-86, T-80BV 구형 모델로 그나마 최신식이라는 T-72B3 전차가 RPG-7 대전차 미사일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행할 연료도 없으니 뭐 말 다 했죠. 이에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계약관리국에서 훈련을 총괄했던 전직 감사관은 노획된 러시아군 차량들을 분석하였는데 장륜 차량들은 타이어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 사실상 도로 이용이 강제되고 타이어가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새 타이어 보급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비까지 내려 심각한 진창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진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방 지원국의 정보 자산에 의해 보급대를 비롯한 차량 행렬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 민병대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냥 잘 포장된 국도나 고속도로 위에서만 주행하기에는 대전차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어 보급의 손해를 크게 보는 상황이라 야지기동을 위해 우회를 시도하고 있는데, 야지기동은 포장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배로 연료를 잡아먹는 데다 뻘밭 때문에 엔진이 가부하가 심해져 운행 중 작동이 멈춰 버리고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차로 인한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공권을 확보해서 항공 지원으로 보급대를 보호하는 것인데, 푸틴은 항공전력 투입 시 나토의 참전을 우려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전투기를 지원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미그 29 전투기를 넘기면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제공해 폴란드의 군사력 공백을 채워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조종사 훈련 여건상 폴란드가 보유한 러시아산 미그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러시아 침공의 큰 보병으로 자리잡은 라스푸티차로 인해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는 이게 다 시진핑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푸틴이 동계올림픽을 방문하는 동안 중국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고, 이때 중국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올림픽 이후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던 비밀거래가 있었는데요. 이에 러시아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라스푸티차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블라디슬라프 슈리기는 애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점령 소요 기간을 3일로 계획하고 있었고, 속도전만이 승리를 쟁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는데, 푸틴이 중국 정상과의 밀담 이후 진격이 늦어지면서 현재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고위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전을 개시하기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나 의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에 올림픽 기간이 끝난 뒤에 침공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류팽규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관련 보고서에 언급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중국을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의도일 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중국이 아니라면 그런 거다. 이번 전쟁은 푸틴의 오판으로 시작되었고 오판으로 인해 패배하게 될 것이며 오판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기도 하고 더러운 판단이기도 했죠. 푸틴의 가장 큰 오판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예상 못한 것이나 자국의 군사력을 과신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과 힘으로 땅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만은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푸틴은 애국심과 자유의지로 뭉친 우크라이나를 얕봐도 너무 얕봤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그토록 원하던 초강대국 지위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유지해온 강대국의 위치에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강대국이란 다수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국제 질서와 가치를 제시하고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인데, 러시아는 동맹국이나 지지 기반을 모두 잃었습니다. 중국도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데 상호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동맹의 가치는 없는 관계일 뿐이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까지 공격하자 전쟁을 지속할 명분마저 잃어버렸는데요. 우크라이나 내 파쇼 정부를 제거하겠다는 푸틴의 말이 무색하게, 세계는 오히려 푸틴을 히틀러에 빗대며 푸틀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자인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이를 더 부각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미국 정계에서 나와 화제입니다. 그것도 추선 의원도 아닌 당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하원 3선, 상원 4선을 역임 중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 충격은 더해집니다. 그레이엄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누군가 행동을 나서야 한다며 러시아에도 브루투스나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루투스는 고대 로마 지도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으며 슈타우펜베르크는 나치 집권기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던 독일군 장교이죠. 세계에선 두 명의 푸가 사라져야 합니다. 푸틴과 푸진핑.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히틀러에 비견되는 침략자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푸틴에게 주어졌던 각종 타이틀도 박탈되고 있는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은 그에게 줬던 명예 9단 단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제 조카보다도 아래입니다. 생각하는 수준도 아래인 듯. 병틴 할아버지 푸신이야? 21세기에 전쟁 박박킹 받네. 용인대에서도 명예 박사 학위 수여 사진을 삭제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푸틴이 반러시아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난 놈은 난 놈이다. 못난 놈. 못난 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